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남정욱님의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나라 만들기와 역사 만들기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신생 독립국의 경우가 그렇다.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국호를 내걸기는 했지만 사실상 전셋집이나 다름없어 그저 문패만 걸고 있는 게 독립국의 현실이다. 나라는 그때부터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당장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인민들의 내일 끼니를 위한 계획을 짜야 하며 그 백성들의 이세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나라의 일이다. 생각만큼 쉽지 않다. 가진 것은 없고 경험도 태부족이며 백성들은 무지하다. 대개의 경우 땅은 거대 지주들의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농사를 짓는 나라도 있다. 공장을 세우는 나라도 있다. 공장을 세워 내수용품을 생산하는 나라도 있고 수출 상품을 만드는 나라도 있다. 정답은 없다. 오직 도박에 가까운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해안이 있는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해도 가는 길이 순탄한 건 아니다. 어떤 때는 무식한 지도자를 만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다. 무식한 지도자가 실행의 측면에서 무식하면 좋은데 머리 자체가 무식한 경우 끔찍한 비극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 세계 독립 신생국들이 마주한 현실이었다. 대한민국 역사는 모조리 자랑스러운 역사일까? 대부분 그렇지만 아닌 부분도 적지 않다. 지난 30년 동안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게 확실하다. 그러나 그전의 역사는 부끄러움도 만만치 않았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엉망이었던 게 아니라 모두가 서로서로에게 부끄러웠던 역사다. 민주와 반민주, 민족과 반민족은 어느 한편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선대로 올라가 보면 번갈아 가며 악역을 했다. 안중근의 선조는 동학 농민운동을 진압했다. 민주주의의 아이콘 중 하나인 조병옥은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들은 일본 육사에 진학했지만 그 아버지는 동학에 접주였다. 박정희 대통령과 경북 성주 동학 접주 박성빈의 이야기다. 도대체 흠이 없을 수 없게 소용돌이 친 게 한국의 근현대사였다. 후진국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이다. 유식한 말로 인간평가절하다. 1억 원을 들여 매년 비상대피 훈련을 하면 유사시 사망자 수를 10%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하자.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시행한다. 후진국에서는 차라리 그 10%의 희생을 감수하고 1억 원을 다른 곳, 가령 산업발전에 쓴다. 국민의 목숨은 똑같이 소중하지만 그 가치는 효율성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다르게 평가된다.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무식한 일이 숱하게 벌어진다. 우리는 숱하게 감수했다. 피눈물이 났지만 어디 호소할 때도 없었다. 시도 때도 없이 인권은 유보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30년 전까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렇게라도 나라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래도 다행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고꾸라진다. 어떤 나라는 문지방을 넘었다가 뒤로 넘어져 골이 깨지기도 한다. 소수의, 정말이지 극소수의 신생 독립국이 그 문턱을 넘는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다. 운이 좋은 나라다. 그냥 운이 좋다고 말하니까 감이 떨어진다. 로또만큼 좋아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역사 만들기가 시작된다.
그전까지 역사는 제대로 된 역사가 아니다. 그저 몇 개의 사관이 있을 뿐이다. 그 사관 중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은 사관이 비로소 역사가 된다. 이 과정에서 진통이 생기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기 때문이다. 과거사에 대해 대한 시비, 독재 시비는 이래서 생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직 근대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다. 뭐가 옳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비판이었는지, 바른 판단이었는지, 이제야 슬슬 윤곽이 잡히는 중이다. 역사를 써나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그 시대의 역사와 몸으로 얽힌 사람들이 이 세상을 뜨고 없는 것이다. 얽힌 사람들의 후손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야 한다. 슬프지만 그렇다. 그때부터 공정과 객관이 발생한다. 바로 어제도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제는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기억일 뿐이다. 역사는 사회적 기억이다. 이 사회적 기억은 당연히 추상적이다. 보지 않은 일을 믿는 것이고 겪지 않은 일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역사다. 그리고 실은 확정된 역사라는 것은 없다. 후손들은 끊임없이 과거와 대화하며 그들의 삶을 기준으로 역사를 반복해서 재단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시한부 역사책이다. 2014년부터 몇 년 동안만 유효한 새로운 사실이 등장하면 이 책의 일부는 손상되거나 폐기될 것이다. 물론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에도 이 작업이 의미가 있는 것은 개인들의 이러한 부단한 노력으로 역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 현대사가 연대기적 구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쁘지 않지만 지루할 수 있다. 해서 순서를 일부 뒤바꿨다. 연대기보다 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를 바라봤다. 당연히 편찬체가 아니라 기사 본말체와 강목체 혼합형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체에도 제법 영향을 주는 까닭에 미리 밝힌다. 일반 역사책에 익숙한 분들에게 낯설게 느껴진다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들어가는 글에서부터 주석을 달게 되었으니 참으로 한심한 필력이다. 양해를 바라며 이만 줄이는 게 그나마 독자들의 심기를 덜 건드리는 것이겠다. 기꺼이 감수를 맡아 줄고를 수령해서 건네주신 주익종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책 쓰라고 추천해주신 강규영 교수님의 배려에 제대로 답했는지 모르겠다. 고생은 도맡아 하고 영광은 필자에게 넘긴 집필 파트너 유재길 사무처장님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분에 넘치는 추천사를 써주신 김세중 교수님께는 큰 절 한번 올린다. 네, 오늘은 머릿말 글을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